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올해 이제 매매를 좀 돌아보고, 어떻게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주식에서 한 1억 정도, 그리고 이제 코인에서도 한 1억 정도 해서, 뭐 실제로는 좀 더 벌었는데, 약 뭐 2억 조금 넘게, 2억 정도의 수익을 좀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8,400으로 이제 찍혀 있는데,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연초에, 새해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0%였거든요. 제가 그 스샷을 찍었는데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연초에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손실 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3일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영상 다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손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8,400만 원 수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익절한 물량도 뭐 한 1,000만 원 되고, 뭐 배당도 한 좀 받았고, 뭐 그래가지고 배당 뭐 많이는 안 받죠.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합치면은 일단 1억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올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좀 났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올해는 이제 TQQQ, FN주, 불주, 속슬 요 4개를 위주로 투자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위기들이 좀 있었죠. 뭐 약간 지뢰들이 좀 있었잖아요. 보일이라던가 뭐 DPST라든가 이런 애들은 뭐 지금은 잘 가지만 얘는 좀 지금 잘 가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많이 빠졌던 애들도 있거든요. 유니티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뭐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애들은 제가 또 중간에 손절을 했죠. 그래서 손절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했다. 그래서 손실을 막고 이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SCHD와 TSLT, X4 이렇게 네 가지가 아니 세 가지가 이제 신규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BTX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이 난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는 좀 정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좀 해오면서 저는 올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렇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1년간 이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가치 그런 게 아닙니다. 추세입니다. 바로 추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게 뭘까요? 투자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거를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숏을 친다고 해도 가격이 하락할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볼 때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업이 대출을 할 때 미래의 어떤 뭐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인에게 이제 물어보나요? 그게 아니죠. 뭐 연봉이 얼마고 과거에 얼마 벌었고 이게 이런 것만 물어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결국 미래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추세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느낀 거는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중은 언제나 틀려왔어요. 대중은 언제나 틀려왔고 앞으로도 틀릴 겁니다. 절대 대중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TQQQ랑 SOXL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인기였죠? TMF가 굉장히 인기였죠. 그리고 숏도 인기였습니다. SOX, 뭐 SQQQ.
이런 종목들이 인기였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결국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맨날 공포를 주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진실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해야 대중들이 봐줘요. 뉴스가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하려면 대중들의 심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간다는 기사를 보지 올라간다는 기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요. 그래서 뉴스를 절대로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또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대부분 돈을 잃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부자가 되는 길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조롱받기 일쑤고, 뭐, 그거를 이제 계속 견뎌내야지만 큰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길을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또 이제 구독자방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방에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한 160명 정도 계시는데, 잠깐 볼까요? 좀 보면은 요게 제 구독자방인데, 굉장히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같이 부자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소수의 분들과 저를 믿어주는 분들과 같이 끝까지 부자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방도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분들과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결국에는 추세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추세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인간 지표, 이거는 대중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대중들은 원래 틀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투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가장 신용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제가 가장 신용하지 않는 건 바로 매크로입니다. 경제가 어쩌고, 뭐 금리가 어떻고, 뭐 CPI가 어쩌고,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죠. 경제 예측에 15분을 쳤으면 12분은 날린 것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매크로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를 예측하는 거는 저는 날씨를 예측하는 거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날씨는 결국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세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추세라는 거는 이미 찍혀진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매크로랑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캔들이라는 명확한 도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는 저는 무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만이 예측이 가능하다. 금리 예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거시경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요. 추세,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만 봐도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론자들은 결국은 돈을 못 벌어요. 부정론자.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가 있겠죠. 마이클 버리가 투자할 때마다 돈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 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마이클 버리가 큰 돈을 벌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이클 버리는 2년을 존버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론자들은 결국에는 돈을 못 법니다. 세상은 낙관론자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롱에 물리라는 말이 있죠. 저는 계속 낙관론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트코인 또 올랐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이스라엘 전쟁 때도, 하마스 전쟁 때도 비트코인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은행의 파산, 올해 3월에 또 은행 파산 때 굉장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이제 깨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금도 이제 전쟁 같은 거 나면은 원래 위기의 순간에 많이 찾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어 금 다음으로 시총이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느낀 거는 빅테크들이 정말로 엄청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AI와 최첨단 기술들로 무장을 해서, 특히 올해는 이제 AI가 굉장히 큰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있는 빅테크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빅테크들 빼고는 못해요. 왜냐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결국에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위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빅테크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거는 맞고요. 그래서 빅테크가 보다 이제 뭐 소형주가 더 잘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인류를 혁신하고 바꿔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빅테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잘 투자를 이어나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저는 끝까지 평생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래도 만족스러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잘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 방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내년에도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